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행정전담기구인 학교행정지원본부가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업무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글로컬 대학 선정 이후 올해는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글로컬 대학 선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진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이 부산근현대 역사관으로 다시 개방됐습니다. 건물 아래에 있던 비밀금고는 미술전시장이 돼 공개됐습니다. 백조로도 불리는 겨울철새 큰고니가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산책로 바로 앞까지 이동해 진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행정 업무 부담일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행정전담기구 학교행정지원본부가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올해부터 휴교에 들어가는 신현초등학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곳에 전국 첫 학교 행정지원본부를 꾸리고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학교 지원 사업에도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사들이 매주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은 2013년 5.7시간에서 2022년 7.2시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방과 후 학교 지원팀과 학교 채용 지원팀, 학교 행정 지원팀 등 3개 팀 42명 규모입니다. 304개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관련 프로그램 강사 계약과 회계 통계 업무, 올해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되는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지원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외에도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방과 후 돌봄과 학습을 지원합니다. 특히 부산교육발전특구와 맞물려져 있는 우리 돌봄과 또 우리 늘봄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발빠르게 이러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하에 교육행정지원본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부산교육청 관할에 있는 우리 교육행정지원본부를 바로 이 신년 초에서 우선에 오는 6월까지 임시로 여기에서 지금 거치를 두게 되었고, 학교행정지원본부는 오는 7월 1일 영도 남항초로 이전해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교육 복지 업무 등을 추가로 이관받아 구성원도 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에 지방대학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서 통합이 본격화됐는데요. 올해는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고 있지만 진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2차 공고를 앞두고 국립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2차 사업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경대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이미 디지털 신기술 창업 융합 전공 등을 신설했습니다. 지역 혁신 전공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만전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국해양대는 지난해 말 통합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 글로컬 대학 신청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과 달리 글로컬 대학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두 대학의 통합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자로 한국해양대 총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총장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합 논의의 중심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대는 내부적인 준비는 진행하고 있지만 총장 부재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부경대는 해양대 측의 내부 사정으로 발송할 예정이었던 대학 통합을 위한 공식 협력 요청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5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1,000억 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선정은 소멸 위기인 지방대 생존의 전환점이란 평가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 절차도 남아있어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1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금괴를 보관하던 금고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중한 철문 안에 또 다른 철문이 보입니다. 복도는 쇠창살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흡사 감옥같이 보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금고입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되지 않았던 이 비밀의 이 지하 금고를 저희가 단지 보존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금고 미술관으로 1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금괴를 보관했다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금고. 이제 4개의 금고 안엔 돈이 아닌 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처럼 야구를 잘한다는 것도 생각나고 저기 문도 이렇게 옛날 문이랑 지금 문도 지금 구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부산의 자연과 도심, 그 안의 이야기들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꾸몄습니다. 역사관 2층부터 4층은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현재 2층에선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을 주제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은 시 지정문화재로 지난 2013년 시가 인수했으며 2015년부터 27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역사관으로 바꾸고 5일부터 일반에 전면 개방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큰 고니는 해마다 겨울이면 낙동강하고 울숙도 주변에서 서식했습니다. 그 모습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맥도생태공원 산책로 바로 앞까지 큰 고니가 찾아왔습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진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물이 지어 유유히 떠가는 큰 고니들. 커다란 날갯짓으로 그 풍모를 뽐냅니다. 큰 덩치 탓에 한참을 날아와 수면을 디디며 비행기처럼 착륙합니다. 엉덩이만 내민 채 물속에서 먹이를 찾고 긴 목을 꺾어 편안히 휴식을 취합니다. 백조로도 불리는 겨울 철새 큰 고니가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연꽃단지에 찾아왔습니다. 철새를 손에 닿을 듯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자동차도 자전거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진풍경을 감상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부산에 살아도 가까이 오면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가까이 와도 이제 안 날아가네. 아니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조금 이거 지금 이래 있을 때는 모르는데 물을 탁 튕기면서 이래 날아간다고. 그럴 때 한번 딱 찍어야 되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큰 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입니다. 부산에는 한 해 4,000마리 정도가 12월 말 찾아오고 있는데 주로 울숙도 주변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은 뒤 이듬해 2월 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 바로 곁으로 왔습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한 겁니다. 4대강하고 뭐 이런 공사로 인해서 이제 먹이원이 이제 바뀌었어요. 낙동강하구에서 먹이원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생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무릅쓰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11월 말부터 맥도생태공원은 겨울 철새들을 보호하고
조류 독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입로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철새를 위해 공원 도로에서는 차량이 서행해 줄 것과 사진 촬영을 위해 새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 덕포동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 하강선대 어울림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찾아볼 수 없고 자물쇠만 굳게 채워진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상강선대. 신선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쉬고 갔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한 곳입니다. 371년 된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여름에는 그늘막으로, 겨울에는 버팀목으로 현재는 어르신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정말 좋지요. 여기 노시가고 뭐 여러분 친구들도 사귀고 너무 좋습니다. 상강선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하강선대. 지난 2018년 새 단장을 통해 주민의 쉼터로 바뀌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강선대 어울림공원입니다. 이 주민 쉼터가 마련된 곳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물쇠가 잠겨 공원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 대신 길고양이를 위한 시설만 눈에 띕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공원을 개방하면서 시작된 술판 때문입니다. 맨날 하다 치고 술 먹고 이러기는 이게 엄마가 빌거려서 문 닫았나. 저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주정하고 싸우고 좀 더 신고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막았잖아. 음주와 고성방가가 끊이질 않다 보니 지자체는 아예 시설 이용을 막은 겁니다. 사실상 6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불법행위랑 이제 방화 사건도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시로 이용 폐쇄를 했는데 주민들은 지역의 문화유산인 만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주민 친화적 역사공원으로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면은 관리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사람들도 자주 모이고 하면 술 먹는 사람도 안 올 거고. 주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던 사당과 보호수가 있는 하강선대 어울림마당.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부산의 7개 사업과 전통시장 등 33곳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시장에는 부산 자유시장과 반송 큰시장, 하단 5일 상설시장이, 디지털 전통시장엔 밀락골목시장이 선정됐고 화재 예방 정비사업 대상지로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과 복례시장, 남항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상인회가 추진하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로 23곳의 전통시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받은 국비 19억 원과 지방비 등을 합쳐 총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구군 소통혁신회의가 지난 3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4번째 열린 이번 회의엔 16개 구청장과 군수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해 시의 주요 실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추진 계획과 교육발전 특구 시범운영 공모 선정을 위한 부산형 모델 추진 방향, 그리고 늘봄 사업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부산 인구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2030 청년 인구는 최근 5년 만에 16%가량 줄면서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부산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중심으로 청년 고용과 운영 실태를 짚어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업용 기어 가공업체를 운영 중인 30대 강병욱 씨.
경남 소재 대기업에 취업했던 강 씨는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가업을 물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매일 12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 작업 인력의 고령화 등 열악한 환경은 사업을 이어가는 데 악조건입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업의 대물림도 기피하며 2세들이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가업을 승계한 2세 경영자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버티면서 해법을 찾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산업 활력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81.6으로 부산에서 활력도가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과 영업, 고용 등 3개 부문이 모두 저조한데 특히 고용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고용활동성은 조사 이후 역대 최저인 76.4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임을 감안할 때 더욱 암울한 수준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 이제 깨끗하고 깔끔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근무 시간을 일단 줄여야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공 시간이 그 매출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제조업 기피 현상은 기업의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부산의 폐업자 중 60세 이상이 대표인 비중은 26%, 70세 이상은 7.9%로 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60세 이상 대표자의 55.3%가 가업 미승계 시 폐업 또는 매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을 하려는 사람도 운영하려는 사람도 없는 제조업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산업단지의 위치에 있어서 좀 출퇴근이 어렵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인프라나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산 산업구조의 약 20%를 차지하는 뿌리 산업인 제조업. 청년층 유입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서부산권에도 지정돼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갑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대부분 동부산권에만 있어 불편이 컸는데요. 사하구 한 곳, 강서구 한 곳이 추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평일 낮에도 북새통을 이루는 어린이병원. 밤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진료받을 곳이 부족해 애가 타는 일이 발생합니다.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사하구와 강서구에 한 곳씩 지정됐습니다. 현재 부산 달빛 어린이병원은 모두 4곳입니다. 동래구와 연제구, 기장군에 한 곳씩 모두 동부산권에 집중돼 있고, 지난해 10월에서야 영도구에 한 곳이 지정됐습니다. 서부산권에 지정되는 사하구 부산 더키즈병원과 강서구 명지아동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두 병원 모두 평일 야간 진료는 바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력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진료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야간 진료에 따른 병원 운영비와 낮은 진료 수가가 꼽힙니다. 현재 평일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곳은 연제구와 기장군 2곳뿐입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비 또는 진료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강서구 내에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 진료를 하게 하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좀 야간 진료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병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의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곳 119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부산에서는 119 종합상황실로 하루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42초에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를 이용해 응급 환자를 구조합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나선 50대 여성이 산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창문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13일 서구 부민동의 한 원룸 건물 5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한 해 부산 119 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신고 건수는 모두 76만 6천여 건으로 하루에 약 2천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2초당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셈입니다. 긴급 신고는 28만여 건으로 화재 19,000여 건, 구조 3만 5천여 건, 구급 20여만 건 등으로 하루 약 772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하지 않는 신고도 48만 4천여 건으로 병원 안내 등 각종 안내가 29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잘못 접속한 경우도 9만 9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아까 병원 상담도 있고 그러면 뭐 생활 속에 뭐 불편한 것들 이런 것도 막 전화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경찰한테 전화 올 걸 잘못 이제 119로 바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신고 건수는 4,980건으로 태풍 카눈이 부산을 상륙할 때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2초마다 한 번꼴로 울린 긴급 전화 신고가 올해는 그 횟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해 부산 시민 16.5명당 1명꼴로 119 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구급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119 구급대는 모두 19만 6천여 건 출동해 11만 2천여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1일 538회 2분 40초마다 출동한 셈입니다. 부산소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은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A씨가 4일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지난 3일 서구 아미동 비성마을 연탄은행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동구 시의원과 구의원 등 30여 명은 연탄 배달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남방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300장을 전달하며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